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50단위 묶음의 두 번째죠. 그 가운데 두 번째 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번째 품이 되는 빠따 깜마 왔고 배운 사람의 행위 품 가운데 지난주 수업에서 그 65번 색경 루빠수땅 보았거든요. 뭐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하는 주제였어요. 이도 잘 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66번 사라가수땅 탐이 있는 자 경입니다. 이 경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좀 깊이 살펴봐야 하는 주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 깊이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탐이 있는 자, 진이 있는 자, 치가 있는 자, 자기화된 자.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좋아하기 마련인 것들에 대해 친밀한 자들은 사랑스러운 것들을 기뻐한다. 치에 덮이고 묶인 중생들은 속박을 증가시킨다. 어리석은 자들은 탐에서 생기고 진에서 생기고 치에서 생긴 속상함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불선의 업을 짓는다. 무명에 덮인 사람들은 무지하고 눈이 없는 자다.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 라고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네, 네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 라고 했는데 탐이 있는 자, 진이 있는 자, 치가 있는 자, 자기화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탐진치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제각각인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뭐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이 생겨나면 치고 그 위에 어떤 느낌의 대응 과정이냐에 따라서 탐이 있을 수 있고 진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어떤 사람이 탐은 있는데 진은 없다거나 탐은 있는데 치는 없다거나 사실 이러기는 힘든다고요. 물론 이제 그 한순간으로 볼 때 한순간 이 사람을 대표하는 오염의 상태가 탐이라는 것이냐 진의 상태냐 아니면 2차적으로 생겨나는 탐과 진은 해소가 되었지만 치는 있는 뭐 이런 한순간의 자리에서 탐진치를 가진 사람을 구분해서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어쨌든 탐진치라는 것은 내면에서 작용하는 오염은 뭐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탐으로 대표되는 사람, 진으로 대표되는 사람, 치로 대표되는 사람. 탐으로 대표된다라고 할 때는 뭐 일단 즐거운 느낌의 연장선에 있으니까 괴로운 느낌의 연장에 있는 진은 지금은 없는 거야. 그런가 하면 그 탐이 있는 사람은 그 밑에서 치는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탐이 있는 사람은 표면에 탐이 있으니까 탐으로 대표하고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에서 진이 있는 사람 그리고 탐진의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치가 남아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는 세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화된 사람 여기서 이제 마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자기화 이렇게 번역하고 보통은 이거를 뭐 아만, 자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번역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마노라고 하면 이 마나를 가진 자 이런 의미고, 요 앞에 사가 붙어가지고 마나를 가진 자, 마나가 함께하는 상태의 사람, 요래 해서 이제 탐진치도 마찬가지죠. 라고 하면 사라가, 라가와 함께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기화를 가진 사람 이러니까 자기화된 사람.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탐을 가진 자, 그러니까 탐이 있는 자, 진리 있는 자, 치가 있는 자 하고 대등하게 이게 네 번째 경우로 나타났잖아요. 요건 어떤 경우로 봐야 될까? 일단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명, 이게 치가 무명으로 되니까 무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화가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족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아닌가요? 그게 접근은 잘하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오상분결 이러면 무명, 들뜸, 자기화, 요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그와는 이제 별개로 색탐, 무색탐을 두잖아. 자, 이럴 때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들뜸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요라는 개념에서 살펴봤죠? 네. 그럴 때 이 들뜸이 사실은 탐에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마타가 탐을, 그러니까 이 탐을 해소하는 건데 들뜸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그 들뜸이라는 자리를 말해주거든. 그러면 탐진치와 자기화를 말할 때 그래, 법은님 방금 그 얘기를 하셨지만 무명은 치와 연결되는 거잖아. 그리고 들뜸이라는 건 탐과 연결된다고. 자기화라는 것은 탐진치라는 것이 딱가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오염원이라면, 자기화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탐진치 때문에 사실은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에 불과한 오온의 무더기를 탐진치 때문에, 물론 대표적으로는 무명 때문이지, 무명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취온이 된다고. 어떻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는 일을 해가지고서 내가 돼버린다고. 바로 그 내가 된다라는 그 의미를 자기화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법우님이 오상분결과 연결해서 접근한 거는 좋다고 봐요. 나도 공감을 하는데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상분결하면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이런 순서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 법원님은 지금 요 순서를 거꾸로 말했지. 저는 자기화를 그러니까 상락 아정의 전도된 상 때문에 자기화, 그러니까 내가 상락 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아래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순서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순서에서만 이렇게 보자는 거야.
내가 왜 그 메커니즘을 적어서 들여다놨지? 사실 이제 요 부분 때문에 내가 이 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 볼 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일단은 하여간 그 네 부류의 사람을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탐이 있다, 진이 있다, 치가 있다, 자기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개성을 보면 좋아하기 마련인 것들에 대해 친밀한 자들은 사랑스러운 것들을 기뻐한다. 치에 덮이고 묶인 중생들은 속박을 증가시킨다. 자, 좋아하기 마련인 하는 거는 이제 라자니 예수를 번역한 거고, 거기에 대해 친밀하다라는 게 사알았다. 요 사알았다, 친밀이라는 거는 탐 때문에, 그러니까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마음, 찢다가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과정이 이제 친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기 마련인 것들에 대해서 친밀한 자들, 그들은 사랑스러운 것들을 기뻐한다 라고 해서 즐거운 느낌과 관련한 삶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친밀 이런 개념이니까 일단 뭐 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치에 덮이고 묶인 중생들은 속박을 증가시킨다. 결국은 치, 번뇌와 무명의 이야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탐에서 생기고 진에서 생기고 치에서 생긴 속상함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불선의 업을 짓는다. 자, 어리석은 자, 요거는 탐진치를 말할 때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래 말하지만 그 번역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공감하지 않죠. 치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보는 것은 좀 곤란해. 오히려 모름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라가장, 도사장, 모하장 이래서 라가에서 생기고, 라가 탐에서 생기고, 도사장 진에서 생기고, 모하장 치에서 생기고, 탐진치를 말하고 거기에 아윗다수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치를 어리석음으로 번역하지는 않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리석은 자는 탐진치에서 생긴 것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탐진치에서 생긴 속상함, 괴로움을 초래하는 불선의 업,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명에 덮인 사람들은 무지하고 눈이 없는 자다.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자, 무명에 덮인 사람들, 요 자리야. 무명에 덮였다라는 것은 거기에 번뇌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치라고 한다. 이해하고 있죠. 자, 무명에 덮인 사람들, 무지해, 눈이 없어. 무지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알매쇼 문제가 있고, 눈이 없으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지. 견해의 문제, 이래 되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 여기서 야타, 담마, 따타, 산따라고 하는데, 담마라는 게 법인데, 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서, 여기서는 이제, 성품, 이렇게, 어떤 것들의 성질, 특성, 이렇게 되고, 산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잉, 그 존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타, 따타 해서 성품이라는 것 그대로,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에 덮인 사람들은 무지하고 눈이 없어.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보는 견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만나지는 것에 대해서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럼 여기서 성품이라는 건 뭘까? 상나가죠. 반대가 아닐까? 성품 그대로면은 그지?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네네. 나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메모를 했어.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 성품이라는 게 법 그대로, 법이라는 의미니까 네. 무상고 무아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네. 사실 우리가 꼭경 말하지만 오온 가운데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온은 없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으로의 오온이 있다고. 그대로 무상고 무아지. 요런 행들인 한해는 그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 어떤 것이든 다 그렇게 무상하고 고고 무아요.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요. 요렇게 그러한 성품으로 법으로서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어때? 특히 무명이 덮인 사람은 무지하고 눈이 없어서 무지하니까 무상고 무아요?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견해를 갖지 못한 거야. 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럼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성품 그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상고 무아 대신에 상나가정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무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하는데 무명이 덮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보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여간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즉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나는 여기서 좀 하여간 쉽지 않지만 그 우리가 이제 그 자기화에 대해서 사실은 불교 인문 이 사실에서도 제법 좀 그 용례를 찾아서 정리하느라고 하잖아.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화라는 개념하고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위에 있는 개성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다? 탐진치에서 생긴 속상함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불선의 업을 갖는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으로 탐진치에서 생긴 이래가지고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탐이 있는 자, 진이 있는 자, 치가 있는 자를 모아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탐진치에서 생긴 속상함, 괴로움을 초래하는 불선의 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 밑에서 이제 바로 요 무명에 덮인 요 사람들은 무지하고 눈이 없어.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성품 그대로 또는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요 라는 성품 그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오온 모두 삶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즉 무명에 덮였기 때문에 무지하고 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아가지고 오온에서 오치온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근데 여기서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어가서 살아가는 요거를 우리는 자기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무명 위에서 들뜸을 거쳐서 자기화되는 요런. 그렇다면 탐이 있는 자, 진이 있는 자, 치가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들은 해가지고 모아서 말했다면
이제 밑에서 무명에 덮인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눈이 없어서 이것은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요것은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보면 자기화된 사람 요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첫 번째 개성이 첫 번째 개성도 사실은 친밀해가지고 탐과 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탐진치 모두를 두 번째 개성이 말하고 나면 세 번째 개성 무명에 덮여가지고 무지하고 눈이 없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말하자면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자기화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자기를 구성하고 세상을 만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자기화된 자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개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기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죠. 마망까라 아항. 그게 이것은 나다. 아니지. 나를 만들고 그죠.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아항까라 마망까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의 뿌리를 뽑으면 아랑이죠.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든 요게 자기화 의뢰 되는 거죠. 많아요. 그리고 요것의 뿌리를 뽑자. 그럼 요거 나와 그러니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요 자기화의 뿌리는 뭘까? 번뇌. 나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실직은 못하는 사람들이지. 말하자면 알지 못하고 눈이 없는 사람들이지, 무명에 덮인 사람인 거지. 그래서 여실직연하는, 바르게 알고 보는 사람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자기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화는 지금 정의가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런 여실직연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또 하나가 있지, 나의 자아가 아니고. 그죠? 그럼 여기까지를 보는 게 여실직연이야. 요런 개념으로 보면 자기화라는 것은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앞에 두 가지를 앞에 두 가지가 자기화야. 요걸 만드는 게.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남아있어? 어쨌든 아따, 이 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의 문제 위에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나의 것이라는 요런 전개가 되는 거잖아. 그럴 때 나와 나의 것, 요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자기화야, 많아. 그러면 요 두 가지의 뿌리엔 뭐가 있어? 아가 있어.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화의 뿌리가 나의 아다. 이렇게 보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의 뿌리를 뽑는다 라고 하면 나의 아여 라고 하는 이 아따, 요것의 뿌리를 뽑는, 요것을 없애는,
그러면 이제 그게 요런 그 아라고 하는 요게 어떤 경우로 있어요? 상락아정의 상, 상락아정의 심, 상락아정의 견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에 있는 상, 번뇌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잘못 보는 세 가지를 놓고 그 중에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화라는 말로 설명되고 그것의 뿌리에 결국은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그 아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자기화와 자기화의 뿌리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경의 마지막 개성 무명에 덮인 사람들은 무지하고 눈이 없는 자다.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 즉 무상고 무아 또는 무상고 변하는 거. 요렇게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라고 생각한다. 요 말이 바로 무명에 덮인 그 사람은 이렇게 들뜸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화되면 자기화라는 것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고 그 뿌리에 나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화라는 개념이 사실 좀 더 정리가 돼야 하는 사실 뭐 오랜 세월을 만화 자기화라는 단어를 뭐 아만 자만 이래가지고 내가 너보단 낫지 이런 어떤 비교의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설명이 되어 왔잖아. 근데 부모님 그거 아시죠? 그동안 보면 자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요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만하고 하나는 위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위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사실은 원어로 접근을 해보면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자만, 아만 이래가지고 요 경우는 뭐냐 하면 내가 못하다. 무엇보다 아니면 동등하다. 아니면 내가 우월하다. 요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 요거는 결국 뭐냐 하면 비교의 개념이거든. 그런데 니까야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 이 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화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비교의 개념으로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 거로 보여. 그러니까 만화가 여기에 또 아띠만화나 이래서 이제 접두어가 붙은 접두사가 붙은 단어들하고 해서 함께 나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번역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그거는 오랜 세월을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비교 거리가 있어야 되죠. 이 비교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내가 너와 동등하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비교거리로의 나라는 게 필요하다. 이 나가 있어야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그 나가 어디 있어? 사실은
이 만화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이 오늘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붙잡아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오치오닌 내가 돼버리잖아. 바로 그렇게 붙잡아서 내가 되어버리는 현상, 그거를 만화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비교를 하려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되는 현상, 그게 만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기화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야 굳이 내가 있어야 비교한다, 나는 있다고 치고 비교하지. 그런데 경은 어때? 경은 사실은 이런 표현도 있잖아.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말로 어떤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잖아. 그런 당연히 뭔가 마음이 있지, 그게 나의 삶이지. 그거야 당연히 있다라는 전제에 의해서 말하는 거지. 근데 경은 어때요? 몸이 있을 때 몸으로 이렇게 행위하고, 말이 있을, 이런 표현을 직접 쓰잖아.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그 이야기는 뭐야? 있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야기는 몸이 이럴 때에 이게 원래 있는 거, 항상 있는 거면 그래 원래 있는 거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몸이,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면 어때? 생겨나는 것이라면 생겨나야 있는 거잖아. 생겨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라한의 삶에는, 그지? 아라한의 삶에서는 이런 중생들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몸과 말과 마음, 이런 건 없다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몸이 있을 때 이렇게 몸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몸과 말과 마음.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도, 나가 원래 있는 거라면 굳이 원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있어야 비교를 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게 필요 없겠지. 그런데 이게 생겨나는 거라면 생겨나 있을 때 그 생겨난 나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야. 내가 생겨나지 않으면 비교거리가 없잖아. 나는 생겨나는 건가요? 누구한테 내가 생겨나지?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있는 말하자면 중생? 그럼 내가 생겨나지 않는 사람도 있나? 누구? 아라한. 그래. 아라한은 내가 생겨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대로 인간으로서 같이 살아가지만 그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 존재로서의 나라는 이 존재가 없다고, 아니라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아라한은 내가 있어야 내가 너보다 못하다, 동등하다, 낫다 라고 위다, 자만하만 비교를 하는데, 아라한은 내가 없어. 비교되지 않는 거야. 자기화되지 않은 거야.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만화와 위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 이 두 개를 동의어로 보지 말고, 똑같은 아만, 자만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만화를 통해서 자기화되면 이 자기화된 나를 남들과 세상과 비교하는 것으로의 아만, 자만, 위다. 왜?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개념. 그래서 요걸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볼 때는 요 탐이 있는 자 경에서 탐이 있는 자, 진이 있는 자, 치가 있는 자, 그리고 자기화된 자를 말할 때 바로 요 자기화된 자,
자기화라는 것의 개념을 요렇게 이해하자. 무명에 덮여가지고 무지하고 눈이 없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오온은 이건 나와 세상 모두를 말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요렇게 보는 사람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화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건 정의로 알고 있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요건 특히 그 인식의 자리에 작용하는데 그것의 뿌리는 딱가에서 이렇게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요 자리에서 이미 상락아정이라는 이 전도됨에 의해서 자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화된 경향, 자기화된 마음, 자기화된 견해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인식에 와서 작용할 때는 뿌리에 해당하는 나는 그러니까 나의 자아라는 개념은 덮어두고 나와 나의 것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나는 조금 아니 그 왜 욕탐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욕탐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네. 그림에서 보면 이거 왜 그림을 뗐을까? 아니 근데 그게 자기화라면 아니 그래 이제 내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 아니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욕탐이 자기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욕탐 다음 자리에 자기화가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욕탐에 의해서 자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애가 이제 그 순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욕탐에 의해서 자기화가 되는 그렇게는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그 나의 자아다 하는 거는 그게 자기화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기화를 위한 잠재 성향의 뿌리라고 그냥 표현 그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도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 네. 예, 그거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도 자기화, 여기도 자기화라고 하시니까 조금 제가 조금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보부님이 조금 네,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사실은 내가 아직 조금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화와 관련해서 좀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딱가를 이전에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하다가 자기화의 자리를 욕탐 네. 이후로 옮겨 놓으면서, 딱가는 그냥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 사실은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지만 사실은 또 그 자리에 견해도 같이 있고 이래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가래의 형성 과정 이래 쓰지만 바로 이렇게 딱가 안에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 견해의 과정 요렇게 설명되는 게 이미 그 자리에서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것. 자기화가 딱가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식에서 작용을 할 때 욕탐 이후의 자리에서 내입처 외입처에 나와 나의 것으로 작용하는 그러면 자기화는 딱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인식에서는 작용으로서 지금 이제 스님께서는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네. 하여간 그렇게 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하여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요거다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고 요번 만드는 책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스님 그 경을 제목이 생각이 나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왜? 이 욕탐에 의해서 욕탐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고 하는 그 부분 어떤 견인지 제가 한번 그게 야마가경인가 해서 요번 새로 만든 책 있잖아. 네.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지려냈다. 사실책에서 그거 이제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내가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내가 카톡으로 그경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 자기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숙제는 남겨놓기로 하고 그런 숙제 위에서 보면 이런 네 부류의 사람 하면서 탐이 있는 자, 진이 있는 자, 치가 있는 자, 그리고 자기화된 자.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자기화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탐진치가 있다라는 게 딱가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난 거고, 그러면 그 탐진치가 생겨났다라는 것의 결론이 딱가 밖으로 가래로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전도된 견해, 그리고 그 자리가 도로 자기화된 자리,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나 라고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종적인 결정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탐이 있는 자 경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짚어본 거로 하고, 그러니까 요 마지막 개성, 무명에 덮인 사람들은 무지하고 눈이 없는 자다. 성품 그대로 존재한다. 무상고 무아로, 무상고에 변하는 거라고 오온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숙제를 좀 남겨두고 넘어갑니다. 이어서 67번 뱀왕경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라자 숙당인데, 아히라는 말이 뱀이고 라자는 왕이죠. 이 경도 좀 되게 어려워. 법부님, 이 경에선 뭐가 어려울까? 특히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까? 어쨌든 뱀의 왕기름 이런 얘기도 그렇고. 네. 자,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사와티의 어떤 비구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자 많은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사와티에서 어떤 비구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인도 땅에 뱀이 좀 많을까? 그러니까 비구라고 해도 뱀에 물려 죽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사실은 경에 보면은 소에 부딪혀 죽는다거나 이렇게 그냥 세상 가운데 다른 짐승들을 방어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뱀에 물려 죽는 거야. 그래 이제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참으로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 자심을 펼치지 않았다. 만약 비구들이요, 그 비구가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 자심을 펼쳤다면 그 비구는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네 가지인가? 위루빠까 뱀 왕의 가문, 에라빠따 뱀 왕의 가문, 차비아뿌따 뱀 왕의 가문, 까나고따마까 뱀 왕의 가문이다. 참으로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 자심을 펼치지 않았다. 만약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 자심을 펼쳤다면 그 비구는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이 있어. 그들에 대해서 비구가 자심을 펼치지 않았다. 자심을 펼쳤다면 뱀에 물려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 요게 말하는 의미가 어떤 걸까? 이 비구가 우리가 그냥 자심 이러니까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해보자. 그러면 뱀 왕들이 네 종류의 뱀을 말하겠죠. 그 뱀들에 대해서
뱀들 그대가 행복하기를 요렇게 자심을 펼쳐서 이 마음이 뱀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뱀들의 입장에서 저 비구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내가 그를 물지 않아야지. 요런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냥 문장으로 보면 그렇게 읽히지 않아? 그렇죠. 난 그래서 지금 이 경이 어려워. 저는 그냥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읽었어요. 그래.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 또한 나에게 나를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내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지 못하잖아. 내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에게 해코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 결국은 뭔가 말의 행위로 아니면 행위 이전에 내가 부부님 우리 아소카 부부님 행복하면 좋겠어. 이러면 내가 굳이 몸으로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에 드러나는 건 있을 거야. 내가 나쁜 사람 요런 마음으로 있을 때의 내 얼굴 모습하고 아이고 부부님 행복하면 좋겠어. 요런 마음으로 있을 때 아마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도 다를 거야. 크게 보면 그것도 몸의 행위라고 할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내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가 굳이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몸에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이 우리 전제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 경에서 내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잘 모르겠어. 마음이 직접 전달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여기서 하여간 오늘은 좀 숙제를 많이 남기고 가는 것 같아. 자기화에 대해서도 좀 숙제가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비카웨 비쿠 이마니 짜따리 아히 라자 꼴라니 멧떼나 찌떼나 파리 이렇게 됐어. 멧떼나 찌떼나라는 거는 멧바 찌따 자심의 수단격이야. 파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요 파리라는 단어는 파라띠의 과거야. 파라띠의 과거야. 그러니까 요 파라띠의 의미를 보면 되죠. 이 파라띠가 1번 퍼웨이드 또는 퍼미에이트 요런 말이고 두 번째로는 스프레드 make expand 이래서 퍼베이드라는 말은 배어들다 스며들다 퍼지다
이런 말이고, permeate 하는 것도 아니구나. 요게 요거고, pervade는 널리 퍼지다, 널리 미치다, 곳곳에 스며들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스프레드 하면 요거는 확장되다, 퍼지다. make expand니까 팽창하다, 넓히다. 요런 단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메타스타, 자심, 자애의 마음을 파라티 했다, 이런 말이야, 과거형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여간 고민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내가 어제 수업에서도 그 얘기 했죠. 어떤 부부님이 몇 다 보내드려요? 라고 해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래, 화요일 수업에서 했지. 몇 다 보내드려요?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부부님, 그 몇 달을, 그 자해의 마음을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까? 부부님 책임입니까? 부부님이 보냈다고 말은 하지만 출발 못 시킨 거 아닙니까? 마음을 직접 전달시키는 일은 부처님도 한 번의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의 신통행이라고 나타납니다. 법부님이 부처님처럼 신통을 부려가지고 법부님 안에서 그 자애의 마음을 나한테로 출발시켰습니까? 그런데 내가 못 받았다 하면 내 책임이지만 그렇지 않고 법부님한테도 출발 못했다 하면 내 책임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성숙을 말할 때 자비의사 사무량심만으로 말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마음이 직접 전달되는 거라면 관계의 성숙은 사무량심이면 돼. 내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라고 마음으로 직접 아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니까 뭔가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성숙은 사무량심, 자비의사를 내 안에 채워가지고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고 이것이 뭔가 말을 통해서 도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 뭔가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네 가지 왕의 가문에 대해 자심을 펼치지 않았다. 펼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번역이 적절한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요게 그러니까 앞에 나가 붙어가지고 자심을 파라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이게 그러면 이 파라티 이 말이 뱀왕의 가문들에 대해서 이 비구가 자심을 했다.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요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는 거 요것을 그 비구가 직접 뱀들에게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신의 내면에 가득 채우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요 문제가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단어를 보면 배어들다, 스며들다, 퍼지다, 뭐 곳곳에 스며들다 이런 식의 의미로 보면 어때? 이거는 전달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야말로 내가 우리 경에서 보면 이건 뭐 초선제, 이선제, 삼선제, 사선 이래 말할 때도 특히 제사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마음이 몸에
몸 어디 한 군데라도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몸 전체에 스며드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잖아. 이 첫 번째 의미로 보면 뭐 배어들다 스며들다 퍼지다 하는 거는 결국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내 안에서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무량한 마음, 무량하게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이런 의미.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 스프레드, 메이크 익스펜드에서 확장되다, 넓히다, 팽창하다 하는 이 부분은 어때? 이거는 바깥쪽으로 전달한다는 의미가 될까? 된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지요? 네. 그렇게 의미를 볼 수 있죠.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 파라티 이 단어가 한 측면으로는 내 안에 가득 채운다. 마음은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다. 요런 의미하고 아니면 마음을 확장시킨다. 몰라. 근데 사실은 무량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잖아. 사무량심이 법부님이 아소카 법부님 행복하셔요. 요렇게 아소카 법부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요거 가지고 자애의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자애의 무량한 마음 요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한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세 방향으로. 그래. 그래가지고 세상 전체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 말하는 거잖아. 내가 행복하기를, 아소카 법부님이 행복하기를, 아소카 법부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 법부님들이 다 행복하기를, 우리 법부님들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하기를, 우리 법당 가까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펼쳐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확장하고 팽창해서 넓혀가는 이게 내 마음을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한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 아니잖아. 행복하다라는 그 대상이 얼마만한 범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아소카 법부님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더 많은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생명들 이렇게 내 안에 채우는 자비희사의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지. 이렇게 본다면 이런 확장, 팽창 요 부분도 사실은 내 마음을 직접 전달한다라는 의미로 보지 않아도 되지. 그죠? 그렇게 보면 요 말은 그게 맞을 것 같아. 직접 전달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채운다.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도 어떤 비구가 뱀에 물려 죽었는데 부처님이 그 비구가 그 네 가지 뱀의 왕의 가문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펼치지 않았어. 이럴 때 이 펼치지 않았어 라는 것이 자애의 마음을 직접 보내주지 않았어. 요렇게 보지 않아도. 요 번역을 바꿀까? 펼치지 않았다라는 말이 좀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나도 이렇게 먼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좀 이래 보면서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펼치지 않았다, 펼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하고 좀 고민하게 됐거든?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근데 사실은 좀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 네,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이대로 두고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걸로. 우리가 의미는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이 파라띠라는 단어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스며들게 한다. 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미치게 한다. 스며들게 한다. 그리고 범주를 확장한다. 뭐 이런.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사무량심에 대해서 뭐 굳이 마음을 직접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보내는 거야. 이런 의미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 경을 보면서 제일 좀 하여간 어렵게 와닿은 주제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그렇게 그냥 공감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비구들이요, 나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런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 자심을 펼치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이 경이 약간 좀 우리가 확고하게 입장을 갖지 않으면 되게 좀 애매한 게, 여기서도 부처님 자심을 펼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말하자면 내 마음을 그대로 뱀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신통, 일반적으로 부처님 신통을 부리라고는, 신통은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근데 그거 내가 그 신통력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걸 허락할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든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좀 되게 이게 이제 특히 대상이 뱀들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애의 마음을 펼치는 이런 주제가 되다 보니까 되게 하여간 좀 어렵게 와닿아요. 우리가 하여간 이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가도 될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 지적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말하자면 하나의 개성을, 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호주 이런 표현 쓰죠. 보호주를 하나 이제 읊어주시는 거예요. 위루빠카를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 에라빠따를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 차바뿌따를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 까나고따마까를 위해 자애가 있기를. 이 네 가지 뱀의 왕의 가문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자애를 가지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발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 두 발 가진 자를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 네 발 가진 자를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 많은 발을 가진 자를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 발이 없는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이제 여기는 나는 자애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는 거고, 그러니 아까 법부님 말씀하신 그런 식이지, 내가 내 안에 그들을 위한 자애의 마음을 가지니까 몸과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안 하게 되겠지. 이런 표현은 그런 의미는 갖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되니까 발이 없는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두 발 가진 자가 나를 해치지 않기를, 네 발 가진 자가 나를 해치지 않기를, 많은 발을 가진 자가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발이 없는 자, 뱀 같은 거고, 두 발 가진 자, 인간, 원숭이, 이렇게 있겠고, 네 발 가진 자는 이제 보통의 짐승들이고, 많은 발을 가진 자 하면 지네나 이런 게 되겠죠. 모든 중생, 모든 생명, 모든 활성전제 모두 모든 행운을 보기를, 어떤 악도 만나지 않기를. 요거는 그대로 자애의 마음을 펼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한계가 없고 가르침은 한계가 없고 성자들은 한계가 없다. 그러나 파충류들은 한계가 있다. 불법승에 대한 찬탄, 한계가 없어. 그러나 파충류들은 한계가 있어. 뱀과 전괄과 진해, 거미와 도마뱀과 생쥐. 이제 뱀, 정갈, 진해, 거미, 도마뱀, 생쥐가 다 파충류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말은 이제 앞에 그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파충류 이런 표현으로 뱀도, 정갈도, 진해도, 거미도, 도마뱀도, 생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 보호가 행해지고 나를 위해 방어가 행해졌다. 활성존재들은 물러서라. 자, 나는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자애의 마음을 펼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 스스로 보호를 행하고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해침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은 나에게서 물러서라. 나를 해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나는 세존에게 절하고 일곱 정등각께 절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로 빡가를 위해 나에게 자애가 있기를부터 일곱 정등각께 절합니다 라는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이 허락해주는 자심을 펼치는 것. 자, 이럴 때 이건 자심을 펼친다라는 이게 마음을 직접 전달한다 아니고 내 안에 곳곳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내 안에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리고 이거를 많은 생명들에게로 확장시키는, 네, 이런 방법으로 요 이제 약간 앞선 번역들의 주해를 보면 요것도 보호주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럴만하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는 세존에게 절하고 일곱 정등각께 절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일곱 정등각이라는 의미는 이건 우리가 알죠. 91겁전의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그래서 불종성경에서 말하는 이 윗바시 부처님 이전에 18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라는 어떤 실증적 역사 이전에 많은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배제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앞장에 보면 제가 그 배만경 제목 밑에 상류타 니까야 제1권 2번 상류타 9번 짠디마경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공부를 링크해 놨거든요. 그거 오늘 제가 인쇄해 드렸어요. 우리 지난번 그 아침 공부에 본 건데 그냥 간단히 보고 갈게요. 상류타 니까야 제1권 2번 상류타 9번 짠디마경 부처님 도와주세요. 아수라왕 라후에게 붙잡힌 짠디마 신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읊는 개성을 중심으로 이 경은 설해집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께 절합니다. 영웅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에서 해탈하셨습니다. 저는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라후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자유를 잃고 압박받는 짠디마 신이 한 것처럼 지배력을 가진 자인 마라의 영향력에 묶여 온갖 괴로움을 겪는 우리도 부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개성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제목을 잡은 거죠. 다만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때와 다른 점으로는 부처님이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부처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라후가 열의 아라한을 의지처로 삼은 짠디마를 풀어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풀어주지 않으면 머리가 7조각이 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듯이 부처님이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마라가 풀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은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불교 신자들이 반복 암송해야 하는 개성입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거 공부했더니 박소현 부부님이 전화해가지고 스님 그 개성 제가 좀 암송하게요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링크해줬죠. 버부님도 많이 외우잖아. 저는 다 외웠죠. 요 개성도.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만. 그래, 요 개성 부분. 네. 그때 외웠다 말씀하셨죠. 네. 아니 스님 근데 우리 어제 왜 해탈이라는 단어를 위묵띠와 위목하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바묵도시 나오는 거 이걸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해탈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위묵띠와 같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뭐 그렇게 보면 되죠. 요거 이제 그러니까 빠무도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대로 해탈하다라는 말이거든.
윗바무또시. 그러니까 해탈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말도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벗어남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해탈이라는 개념을 직접 말하는 거로는 위무띠, 위모카 두 개가 있고, 요렇게 뭐 윗바무떠시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보통 빠묻다라는 단어가 해탈로 나오는 단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위무띠하고 위모카 두 개고, 때로 위모카가 위무띠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어제 설명이 됐죠. 위무띠는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고, 위목한 팔해탈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짜뚜와 빠의 히자 윗바무또 할 때도 역시 해탈로 쓰이잖아요, 그지? 내가 아직 상실과 기타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할 때 그것도 윗바무또니까. 예. 이 단어도 제법 많이 나오죠.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 어떤 수행에 의한 성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해탈. 우리가 하여간 해탈을 실현해야 하는 그 결실로서 얻어지는 해탈에서는 하여간 위무띠, 위모카 요 두 개가 중심이 되죠. 네. 자, 그래서 하여간 일곱 정등각계 절한다라고 해서 불교의 역사가 일곱 부처님이다 라는 거 다시 확인한 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두 개 경이 좀 많이 어렵고 좀 생각할 바가 많죠.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가? 뭐 그냥 뭐 나도 그렇고 이건 특히 뱀왕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호주라고 불리는 경들이 대개가 그 어떤 부처님의 그 위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공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은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8번 대화다타경입니다. 대화다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제의 확장 36번 대화다타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에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본 겁니다만은 참고하기로 하고요. 대화다타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어떤 때에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대화다타와 관련하여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대화다타에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대화다타에게 파멸로 이끌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세 가지를 아주 조심해야 하는 거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어둠과 존경 상류따가 있죠. 거기에서도 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얼마나 가혹한 건지 하여간 비구들도 요 명성과 존경과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타락하는 이런 부분 많이 경계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파초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열매를 맺는다. 파멸로 이끌기 위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대화다타에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대화다타에게 파멸로 이끌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대나무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열매를 맺는다. 파멸로 이끌기 위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대화다타에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대화다타에게 파멸로 이끌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갈대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열매를 맺는다. 파멸로 이끌기 위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대화다타에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대화다다에게 파멸로 이끌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노새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수태한다. 파멸로 이끌기 위해 수태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대화다다에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대화다다에게 파멸로 이끌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참으로 열매가 파초를 해치고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고 열매가 갈대를 해치고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처럼 존경은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요건 뭐 우리가 생물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얘기죠. 근데 뭐 우리가 이건 대략 아는 것이 이렇게 그 파초라든가 대나무, 갈대 이런 것은 열매가 생기게 되면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의미. 옛날에 한번 요거 뭐 의미를 따져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노새도 새끼를 베면 그걸로 죽는 건가? 새끼 낳고 나면 그건 아닐 텐데.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무언가 결실을 맺으면 그걸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이제 요런 그러니까 생물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 대화다다에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게 마치 파초의 열매처럼, 대나무의 열매처럼, 갈대의 열매처럼 그 안에 생겨나는 거야. 그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야. 대화다다는 바로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거야. 그래서 떠난 거야, 교단을. 비구 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이런 말이죠. 뭐, 요거는 이건 지난번 우리 주제의 확장에서 살펴봤던 거 넘어가고요. 자, 이제 69번 노력경으로 갑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내가 그래서 스피드를 좀 높이고 있는 거야. 자, 69번 노력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노력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단속의 노력, 버림의 노력, 수행의 노력, 보호의 노력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단속의 노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1.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성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단속의 노력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도반들이여 무엇이 버림의 노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2. 생겨난 악한 불성법들이 버려지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버림의 노력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도반들이여 무엇이 수행의 노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3.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수행의 노력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도반들이여 무엇이 보호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바와 나가 나왔고 여기선 아누라카나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가 수행의 노력이고 네 번째는 보호의 노력입니다.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4. 생겨난 선법들이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고 닦아서 완성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보호의 노력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노력이다. 단속과 버림과 수행과 보호, 태양의 후예에 의해 설해진 이런 네 가지 노력이 있다. 여기서 노력하는 비구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성취한다. 요 네 가지를 묶어놓으면 뭐가 되죠? 사정근 또는 정정진. 그렇죠. 또 하나. 또 있나요? 사정근 정정진. 정근의 기능, 정진의 기능. 그래서 하여간 요 네 가지가 모아져 있으면 이게 하여간 우리가 사정근 또는 8정도의 정정진 5가지 기능이나 힘에서 정진
정진의 기능이지. 요것이 말하자면 안 좋은 거는 없게 하는 노력이고 좋은 거는 있게 하고 더 늘어나게 하는 노력이야. 요 아따삐 그대로죠. 그럴 때에 안 좋은 것을 없게 하자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은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난 거는 버려지게 노력하고 좋은 거는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는 노력이고 생겨나 있는 것은 더 늘어나게 하는 노력이고 요게 하여간 정진의 기능이고 사정근이고 정정진이라고 그거를 네 가지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첫 번째 거는 단속의 노력, 버림, 수행, 보호의 노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정정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거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70번 경까지 보기로 합시다. 자, 지난번에 이건 70번 번역 다 못해드렸는데 오늘 드렸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70번 아담미까 습당 법답지 못함 경. 비구들이여 왕이 법답지 못할 때 왕자도 법답지 못하고 왕자가 법답지 못할 때 바라문 장자들도 법답지 못하고 바라문 장자들이 법답지 못할 때 번화가와 시골도 법답지 못하고 번화가와 시골이 법답지 못할 때 달과 태양이 고르게 돌지 않는다. 달과 태양이 고르게 돌지 않을 때 별과 별자리도 고르게 돌지 않는다. 별과 별자리가 고르게 돌지 않을 때 밤과 낮이 고르게 돌지 않는다. 밤과 낮이 고르게 돌지 않을 때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지 않는다.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지 않을 때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돌지 않는다.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돌지 않을 때 바람이 바르게 불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불지 않는다. 바람이 바르게 불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불지 않을 때 신들이 크게 동요한다. 신들이 크게 동요할 때 비가 계절에 맞게 내리지 않는다. 비가 계절에 맞게 내리지 않을 때 곡식들이 제대로 익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제대로 익지 않은 곡식을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고 용모가 나쁘고 병이 많다. 비구들이여, 왕이 법다울 때 왕자도 법답고 왕자가 법다울 때 바라문 장자들도 법답고 바라문 장자들이 법다울 때 번화가와 시골도 법답고 번화가와 시골이 법다울 때 달과 태양이 고르게 돈다. 달과 태양이 고르게 돌 때 별과 별자리도 고르게 돈다. 별과 별자리가 고르게 돌 때 밤과 낮이 고르게 돈다. 밤과 낮이 고르게 돌 때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돈다.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 때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돈다.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돌 때 바람이 바르게 불고 바른 방향으로 분다. 바람이 바르게 불고 바른 방향으로 불 때 신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신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때 비가 계절에 맞게 내린다. 비가 계절에 맞게 내릴 때 곡식들이 제대로 익는다. 비구들이여, 제대로 익은 곡식을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고 용모가 좋고 힘있고 병이 적다. 만약 건너는 소들 가운데 황소가 빗둘게 간다면, 여기서 황소는 이제 앞장서서 가는 소를 말하죠. 빗둘게 간다면 안내자가 빗둘게 갈 때 그들은 모두 빗둘게 간다. 이처럼 인간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알려진 자가 비법을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만약 왕이 법답지 못하면 왕국 전체가 괴롭게 잠든다. 만약 건너는 소들 가운데 황소가 올곧게 간다면 안내자가 올곧게 갈 때 그들은 모두 올곧게 간다. 이처럼 인간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알려진 자가 법을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만약 왕이 법다우면 왕국 전체가 편하게 잠든다. 앞에서 이제 왕이 법다울 때부터 법답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법다울 때 일어나는 현상 서술을 하고 어쨌든 지도자가 법다우냐 법답지 못하냐 앞장서 가지고
올곧은 길을 이끄느냐 비뚤어진 길을 이끄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참 많은 뒤따르는 자들의 삶이 결정되는 지도자의 중요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 하여간 서술을 뭐 쭉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어찌 보면 요즘같이 인간들의 그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뭐 지구가 몸살을 하고 지구가 몸살을 앓다 보니까 비바람도 이상기온. 그렇죠. 이상기후 이래 되고 그러다 보면 쏟아지고 마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뭐 아니 왕이 법답지 못할 때 뭐 어째 이래 해가지고 별과 별자리가 왜 바르게 고르게 돌지 않고 이렇게 따지고 가면 모르겠고 그냥 이제 그 전체 의미로 이렇게 지도자가 잘해야 한다.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법답지 못한 경우의 의미는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총선이 있었는데 참 요번 총선에서 선택된 분들이 아무리 그 유권자들의 시민들의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되는데 모쪼록 그분들이 비뚤어진 길을 안내하지 않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주기를 바라야겠죠. 뭐 사실 뭐 걱정을 해도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선택한 일이고 뭐 만약에 요번에 선택한 분들이 바른 길이 아니라 비뚤어진 길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면 정신 차려가지고 다음번 선거에서는 바로 뽑아야 되는 거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투표로서 선택했으면 뭐 그런 말들은 많이 하되 투표한 사람이 그 결과도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가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이끌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가 의견을 내고 힘을 보태야겠다. 뭐 오늘 하여간 앞에서 본 자기화의 문제 또 이런 보호주의 문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 살펴봤고요. 뒤에 세계는 뭐 이렇게 읽어보고 마친 거로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파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